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4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요즘 그야말로 180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극에 나오는 변검이 무색할 지경인데요. 변검 배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갯짓 한 번으로 가면을 수십 개나 바꾸지 않습니까? 딱 그 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돌변을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요, 4일자 신문에서 너무 변해서 낯선 이재명, 이런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정말 동감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전남 여수 출신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올해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은 3일 기자들에게 1월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던 설 연휴 월요일이었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고 미국 측에도 그런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주한미국 대리와 문정인 전 연세대 교수, 아주 그 문재인 정권 때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친미 인사. 그 사람과 밥 먹다가 알린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어지간히 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석 연휴 중에 그런 겁니다. 박선호는 트럼프가 과거 즉 일기 재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문재인과 함께했던 시절입니다.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또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 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틀린 사실들을 먼저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한미동맹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될 대로 약화됐었죠. 그야말로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악화되고 약화됐었습니다. 그 실예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거의 없어졌잖아요. 포 사격 훈련도 도상훈련으로 하고 안 하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해 NLL, 즉 북방 한계선은 북한 그리고 김정은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싹 외면하고, 아니 외면은 좋은데 그냥 왜곡까지 하면서 그저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이재명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꼼수 추천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추천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박선원이 했다는 게 참 웃을 수 없는 코미디입니다. 박선원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재학 시절에 소위 삼민투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박선원이 입만 열면 외쳤던 게 미제국주의 타도, 그리고 양키고 홈, 미국 놈들 집으로 가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골수 반미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런 범죄들, 이게 국가보안법 등등을 엄청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 복역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훈장이라고 하죠. 배치 달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빛나는 훈장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박선원은 실제로 1986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자, 그런 반미 인사가 미국 대통령을 자기 보스를 위해서 노벨 평화상 추천에 총대를 맸다. 참 이런 그야말로 웃을 수 없는 웃픈 코미디입니다. 박선원은 노무현 정권 때 NSC 행정관, 국가
그 안전보장회의죠. 그리고 대통령 통일전략기획비서관, 이 거창한 자리, 이걸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때 들어서 아주 잘 나갔어요. 국정원의 기조실장, 그리고 본인이 가장 빛나는 경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픽업, 공천을 받아서 거의 꽂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인천 부평을로 나가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박선원의 반미 행각은요, 천안함 사건에서 절정을 이뤘었습니다. 천안함이 선체결함 외에 다른 원인으로 침몰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전문가들의 발표를 왜곡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보고서,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었습니다. 자, 그런 박선원입니다. 대체 그럼 왜 이 시점에 박선원이 이 보스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황당한 총대를 맺겠느냐? 최근 이재명은 난데없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에 갑자기 구애를 하면서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이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서 김정은과 군축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제동을 걸어서 일단은 그 북한 비핵화 정책에는 불변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속마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또 중국을 막아야 하니까 북한 문제는 좀 묶어두자, 이렇게 해서 아마 곧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을 직접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과 가까워지려는 건 민주당 이재명에게 이게 그 배짱이 맞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려는 트럼프에게 이 추천이라는 게 여러분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말로 환심 살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보려는 그런 꼼수 전략,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요, 지난번 일기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노벨 평화상 추천을 했었어요. 물론 받을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못 받았지만 그때 매우 흡족해 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얼른 알아차리고, 자, 2기 때는 우리가 한번 추천을 먼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겠다, 저는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총대를 지금 맨 거예요. 자,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런 말 한 게 지금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이재명에겐 좀 적잖은 부담이 지금 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서 왜 북한, 러시아와는 멀어지려 하고 미국, 일본과 가까이 하려느냐, 이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들 생각에도 이건 좀 심했다 싶었는지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슬그머니 뺐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미국 정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의 그 보수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나고, 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있는 우파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슬그머니 속으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내 대선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겠구나, 뭔가 이걸 좀 제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국정원에서 이 온갖 첩보를 다 다뤄본 박선원에게 이재명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실제로 박선원은요, 3일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재명, 김민석에게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은밀하게 나누는 장면이 이 카메라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어요.
카메라 기자들 성능 좋은 카메라로 쭉 당겨서 수첩에 대체 뭐라고 쓰여 있나 하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서 화살표, 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 접수 완료, 화살표, 미측 통보, 괄호 열고 당분간 비공개, 또 괄호 열고 백악관 보고 예정, 괄호 닫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착착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죠. 이재명은요, 요즘 너무 변해서 참 낯설다는 평가를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영원한 우군인 민노총과 참여연대조차 집권만 고려한 우클릭, 즉 오른쪽으로 가기 행보를 좀 즉각 멈춰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이 대표가 시킨다고 다 하면 그게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짐짓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재명은 이런 반발에 속으로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봐라, 내가 이런 강력한 비난까지 무릅써 가면서 보수와 중도층에게도 유리한 정책을, 친미 정책을 밀고 가지 않느냐, 이걸 좀 보라는 겁니다. 여벌한 듯이. 자, 이재명은 하지만 이런 속셈을 뒤로 하고 또 그걸 숨기고 나는 뭐 친미 정책자야, 이렇게 하면서 대선 준비를 속으로 착착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소위 집권 플랜 본부가 6일 첫 세미나를 합니다. 골수 친명인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이라는 자가 주도하는데요. 이재명이 최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는 났지만 이 먹사니즘 본부와 주형철이 뒤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호위부대로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는 3월 1일 3.1절에 경기도 고양의 킨텍스에 10,000명 이상을 모아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금배지 46명이 이른바 협력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리의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을 향했으면 한다고 썼습니다. 그 총구가 겨누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진영입니다. 최근 문영배 헌재가 사회주의자인 마은혁 재판관의 임용을 미루자 보수 진영에서는 성급한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데요. 결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긴장하고 전열을 더 가다듬고 더 매진해도 이길까 말까 한 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